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 하는 말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자리 잡은 습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일도 오늘처럼 잘하자. 누가 특별히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준 건 아니었어요. 아마도 여러가지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은연중에 배운 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소중한 이 한마디 덕분에 침대 머리맡에서 불안감에 자리를 뒤척이지는 않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 관세사 수험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기간 동안 자기 전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은 누군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마음챙김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챙김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꾸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면 한 번쯤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저자 샤오나 샤피로가 쓴 책 마음챙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챙김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결말,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선 목적 지향적인 삶이 인생에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탁월함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죠. 저 또한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 때 대외활동에서 훌륭한 멘토를 만나는 행운 덕분에 목적 지향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멘토는 단순히 책 몇 권 읽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대외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보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떤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치열하게 고민할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특히 젊은 날에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려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삶의 초점을 맞출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샤오나 샤피로의 책 마음챙김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완벽함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에 눈뜨게 된다.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행복의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는 크게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외적 변화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저 또한 내적인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고 성취감을 느끼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외적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외적 변화만을 추구하는 건 행복의 본질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요? 외적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는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외적인 좋음도 충분히 구비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토록 유독한 활동에 전념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덧붙일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찰나의 감정이라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처럼 우리의 삶에 녹아 있는 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지속 가능하고 평생토록 우리가 계속해서 일구어 나가는 일련의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샤오나 샤피로의 책 마음챙김에서도 역시 외적 변화는 우리를 장기적으로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내적 변화는 우리를 더 행복감에 젖어들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내적 변화는 행복의 기준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행복의 기준선이란 행복을 느끼는 정도이고 이거는 성격 같은 거에서 한번 고착화되면 평생토록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행복의 기준선이 결정이 되면 평생 그 정도 수준의 행복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통해 내적인 행복 기준선이 변화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폭 자체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뇌를 재설계하고 행복한 존재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마음챙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감사일기를 쓰는 거라고 봐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라클 모닝 6가지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미라클 모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미라클 모닝 6가지 루틴 중에 굳이 하나만 꼽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감사일기를 꼭 작성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감사일기는 삶에 감사하는 태도를 내재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느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길을 묻더라고요. 제가 좀 길 묻기 좋게 생겼나 봐요. 길을 물으면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편인데, 알려드리고 나면은 고맙다라는 말을 듣는 게 여간 쉽지 않아요. 길을 물으셨던 그 어르신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고마워할 만한 경험을 느꼈어도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고 있지 않다라면 감사를 표현할 기회조차 놓쳐버린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들에 일부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전날 감사할 만한 일 3가지를 여러분들의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거에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감사할 대상을 정하는 것 자체가 곤욕일 수도 있어요. 감사 일기를 며칠 적다 보면은 매번 똑같은 것에 감사한다라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할 대상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겠고, 거기서 감사 일기를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감사할 만한 대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감사 일기를 꾸준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감사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내재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의 기준선이 기존보다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하나씩 돌아보다 보면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변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높은 자존감 덕분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고 마음 챙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야말로 마음 챙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건 어렵게 느껴집니다. 스스로가 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고 닥달하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라고 스스로를 억죄는 경우가 과거에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를 억죄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자기 자비라고 하죠. 목적만을 바라보고 달릴 때에도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급박한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 마음 챙김에는 자기 자비, 자기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오늘은 그 마법의 주문으로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심장에 올리고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 나야, 사랑해. 지금까지 돈돈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